오늘은 그 수강생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보통은 이런 어떤 한 세션이 시작이 되면 시작에 보통 얘기를 듣고 다 끝나고 나서 어땠다 이런 끝난 후기를 듣곤 했는데 중간에 모시는 이유는 이제 그 어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다잡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요. 절대 이게 게스트가 없어서 그냥 시간 때워달라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다, 어떤 것들을 접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모임에 되게 참여하고 싶지만 뭐 여건상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명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소영이 누나는 이미 앞에 계시고요. 예, 그 경희와 명희 누나가 있고 또 연실이 누나, 민경이 누나, 또 사모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 서금숙 지사님까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지금 밖으로 데리러 갔으니까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각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박수로 모실까요? 미리 사전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좀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민경이 누나 우선 앞으로 모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 대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으로 모시면 사실 마음의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냥 편안하게 어떤 내용들로 배우고 있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피하세요? 옆에 있는 소영이 누나부터 시작할게요. 뭐를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박수라도 좀 쳐보고 말이지. 저는 이제 에스더, 세라, 영민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저는 그걸 더 많이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되게 필요했고 그 부모 코칭 프로그램이 저에게 너무 필요한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떤 주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너무너무 효과를 봤으나 또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온다.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 소유 가리기에 대해서 아이의 문제를 자꾸 제 문제로 해서 제가 짜증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거를 좀 해서 제가 한 10번 화낼 거에서 한 4번은 좀 참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랬던 생각을 했고요. 제가 되게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걸 배움으로써 내가 정말 화를 많이 냈구나, 쓸데없는 화까지 냈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게 그냥 생활화되어서 습관화되었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횟수를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는 거, 아이가 울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너무 슬프구나 이 말을 한번 해줌으로써 아이에게 화를 내는 타이밍이 한 3초, 4초 느려지면서 제가 많이 금방금방 순화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혁혁하게 좋아진 거는 별로 없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나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는 항상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혹시 애정 결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좀 이제 웃기는 얘기로
에스더 어린이집 엄마들을 만났어요. 엄마들을 만나서 다 같이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범이라는 친구 엄마가 이제 기범이한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에스더는 어떤 친구야? 기범아 되게 예쁘게 생겼던데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에스더는 어린이집에서 똥만 싸는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되게 어린이집에서도 맨날 많이 먹고 자주 화장실 가고 또 막 또 에스더는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지 않거든요. 가기 전부터 바지를 막 내리면서 가고 그래서 너무 똑같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조금 웃기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데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왕도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엄마가 많이 더 희생하고 엄마가 더 많이 참아야 된다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좀 피할 수 없으면 조금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저의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걸 받아서 우리 아이 너무 좋아졌지요라고 내세울 건 없지만 4주 뒤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그래서 좀 제 체력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딱히 생각이 이렇게 나지는 않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그냥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강의를 듣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이제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고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대하면 또 그렇게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좌절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약간 생활의 활력소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아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고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소영이처럼 예, 그렇습니다. 저 할 말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부모 코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 너무 이렇게 공감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듣고 와서 막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배운 대로 하다가 이렇게 엄마는 어떤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안 나올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아직도 근데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해서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들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이렇게 잘 하다가도 안 되면은 됐다 임마 가라 막 그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듣고 와서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듣고 온 날 더 많이 화를 내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좀 민망해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 번 더 아이를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 자매들 같이 얘기해 보면 한편으로는 아이들보다도 저희가 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는 심정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할 때보다 더 떨리고 하는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용기를 주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 그 부모 코칭을 첫 회를 듣고 하나도 지금 느끼는 이 심정이거든요. 뭔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서 안 되는 거에 대한 좌절감만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좌절감을 느끼면서 제가 그 기본 과정을 3번을 들었어요. 3번을 듣고 나서야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 삶에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평택에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 그 코칭을 하면서 느낀 게 많은 엄마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문제를 가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코칭을 받지만 잘 안 되는 좌절감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반대의 방향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당연히 해도 된다. 부모기 때문에 해도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에서 그 익숙한 모습에서 탈출해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으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좌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받고 온 날 더 화를 낸다 하는 그 부분은 저도 나타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막 의무감이 들어요. 드는데 가서 보면은 전에는 무심코 넘겼는데 그 상황들이 문제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 이 자체가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내 모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 되고 그래서 식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눈빛과 말에서 이제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집에 가서 더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평택에 하면서 그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는 그래도 코칭한 대로 했을 때 잘 되는데 큰아이는 이제 엄마가 배운 대로 하니까 옆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마의 지금까지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는 그 부분에서 어색하기도 하고 엄마를 시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배웠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정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 전에 부모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배웠으면 하는 게 저희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부모 코칭을 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는 정말 엄마와 아빠가 되살아나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게 다시 재교육 받아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6월달 되면은 하면서 한계가 뭐냐면은 엄마는 실컷 배웠어요. 대부분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건 아빠가 아니고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의기충천해서 갔는데 아빠의 경우에는 전혀 마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가면 그 배운 게 활력소가 되고 성공하는 사례가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했을 때 평택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하면서 이거는 엄마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빠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할 때 이 강의를 반드시 한번 들어라.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듣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듣고, 아이를 놓고 나서 또 들어라.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직업이라고 할 때는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라는 것도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가장 힘든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데 단 조건은 부모는 역할을 잘 못해도